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아침 햇살은 거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오래된 커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옥은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는다. 태식의 신문은 이미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했다. 미세먼지 많대요. 연옥이 먼저 입을 뗐다. 태식은 신문을 넘기며 고개만 끄덕였다. 이따금 마주치는 시선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흐르고 말은 건조하게 잘린다. 결혼한 지 37년째,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산 시간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멈췄다. 침대도 어느새 따로 쓰게 되었다. 연옥이 갱년기 불면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태식은 자진해서 작은 방으로 옮겨갔다. 그때는 잠깐일 줄 알았다. 그런데 5년이 지났고 익숙함은 습관이 되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척하며 거리를 둔 시간은 그만큼 쌓여 있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연옥은 퇴직한 지 2년째. 태식도 작년 말 정년을 맞이했다. 텅 빈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던히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태식은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왔다. 정기적인 종합검진이었지만 병원에서 결과 설명을 들으며 표정이 굳은 채 돌아왔다. 연옥은 묻지 않았다. 아니, 못 물었다. 오히려 태식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간 수치가 좀 안 좋대. 지방간도 있고 심장 쪽도 정기적으로 관리하자고. 짧은 말이었지만 연옥은 태식의 목소리에서 익숙지 않은 불안함을 감지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신문을 넘기는 손끝도 덜 힘찼다. 저녁밥을 먹는 동안에도 태식은 밥알을 씹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연옥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를 털어낸 손으로 그의 약봉투를 열었다. 진단명은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한 집에 살아온 아내의 눈엔 충분한 신호였다. 세포 하나가, 혈관 하나가 노화를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식은 소파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연옥은 이불을 덮어주다 말고 그 옆에 주저앉았다. 오래된 가습기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 사이에 스며드는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마치 아주 오랜만에 그를 만난 것 같았다. 같이 자요. 태식은 눈을 떴다. 연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기 말고. 침대에서 같이 자요. 그 방 말고 우리 방에서. 그 말은 단지 잠자리를 의미하지 않았다. 잊고 지낸 이름, 무너진 침묵, 다른 애정을 다시 세우려는 첫말이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다시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손끝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숨을 죽인 채 등을 맞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따로 잤던 5회의 거리를 하나의 침대가 조금씩 좁히고 있었다.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다음 날 아침, 연옥은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옆에 누운 태식의 숨소리가 느리지만 안정적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얀 이불 위에 사선으로 내려앉았다. 이불 아래 서로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놓인 팔과 다리 사이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말들이 쌓여 있었다. 연옥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풀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달라진 건 아직 없었다. 그러나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만은 확실히 자리 잡았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무심한 듯 밥을 떴다. 태식은 간간히 연옥의 눈치를 보았고 연옥은 그런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어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은 건지, 혹은 무엇을 바꾸고 싶은 건지 긴 설명 없이 말이다. 하지만 아침밥 앞에서 그런 말들을 꺼낼 수는 없었다. 태식은 신문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연옥은 한숨을 삼키고 다시 설거지를 했다. 기름 묻은 그릇을 닦다 말고 창밖을 봤다. 오늘도 하늘은 뿌옇고 먼지는 많다고 했다. 당신, 운동 좀 같이 다닐래요? 식후 정적이 길어지던 오후, 연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운동? 근처 문화센터에서 걷기 모임이 있대요. 수강료도 싸고 아침에 같이 공원 걷고 나면 아점 먹고 하루가 금방 간대. 태식은 한참을 머뭇거렸다.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보다는 연옥이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해 볼게. 연옥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거절은 아니니까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식은 운동화를 꺼내지 않았다. 둘 사이엔 여전히 오래된 거리감이 존재했다. 나쁜 일은 없었지만 좋은 일도 없었다.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지만 진심을 나눈 기억도 오래전이었다. 대화를 해도 서로의 말에 기대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공간에 있었다. 그 거리감은 얇은 벽처럼 어느새 둘 사이를 막아서는 일상의 구조물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옥이 일기장을 꺼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글로 적어보기로 한 것이다. 오늘은 같은 침대에서 이틀째 함께 잤다. 여전히 말은 적지만 그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엔 저 어깨가 세상에서 제일 넓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구부정하다. 그녀는 태식도 같은 마음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직접 물을 수는 없었다. 아마 태식도 자신의 감정을 어색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다. 밤이 되어 다시 같은 방, 같은 이불 속에 누운 두 사람. 이번엔 등을 돌리지 않고 나란히 누웠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태식이 말했다. 운동화 꺼냈어. 연옥은 웃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치 햇살보다 따뜻했다. 내일 아침 7시, 괜찮아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거리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 작은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문화센터 걷기 모임 첫날 아침, 연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물을 두고 손수건을 챙기며 현관문 앞에서 태식을 기다렸다. 태식은 조용히 운동화를 신었다. 발끝이 약간 빗둘게 묶인 끈을 연옥이 쪼그려 앉아 고쳐 매줬다. 태식은 몸을 조금 움찔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공원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습기 섞인 공기가 목덜미를 감싸고 나무잎에는 새벽 이슬이 매달려 있었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걷는 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귀에 닿았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시작할 즈음 연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기억나요? 여기 예전에 애들이랑 같이 소풍 왔었잖아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가 나무 그네 타다 넘어져서 울고 내가 업고 집에 왔었지.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보다는 멋쩍은 웃음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시절을 미화하지 않았다. 고단했고 빠듯했고 서로를 돌볼 여유도 없던 시절이었다. 다만 지나온 시간이라는 이유로 아름다워진 풍경이 있을 뿐이었다. 한 바퀴를 더 돈 뒤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따뜻한 물병을 나눠 마셨다. 연옥은 태식의 손등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얇아진 피부, 도드라진 혈관, 굳어진 마디. 젊었을 땐 매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밟혔다. 연옥이 손을 내밀었다. 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손을 맞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조용한 떨림이 흘렀다. 마치 다시 처음 사랑을 시작하던 날처럼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당신 손이 이렇게 작았나? 원래 작았어요. 둘은 말없이 웃었다. 손을 잡은 채로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걷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태식은 먼저 문을 열어줬다. 연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섰다. 그날은 유난히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후가 되어 평소처럼 따로 시간을 보내다가도 둘은 이상하게 자꾸 부엌에서 마주쳤다. 연옥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고 태식은 커피를 내리다 말고 그녀의 콧노래를 따라했다. 밤이 되자 침대에 먼저 누운 태식이 이불을 반쯤 걷어 연옥을 맞이했다. 등 대신 얼굴을 마주보고 누운 두 사람 사이로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계속 걸을 수 있을까? 천천히 걷자고 했잖아요. 같이 천천히.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살짝 마주 잡은 손이 이불 안에서 온기를 나눴다. 오래된 침묵보다, 짧은 말 한마디보다 그 손이 모든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새 걷기는 둘만의 아침 일과가 되었다. 공원을 두 바퀴 돌고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일이 하루를 여는 첫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점점 감정의 리듬을 만들었다. 말이 많아지진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고 조용한 웃음이 서로에게 옮아갔다. 그날도 공원을 돌고 나오던 길, 연옥은 근처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 가볼래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밝은 간판의 작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햇살이 넓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연옥은 라떼를, 태식은 블랙을 택했다.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연옥은 핸드백에서 작은 송어울을 꺼내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거. 예전엔 늘 들고 다녔는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자주 써요. 짧은 말이었지만 연옥은 그 안에서 낯설게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카페 한쪽 벽에 붙은 포토부스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커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자리 앞에서 연옥이 망설였다. 태식은 조용히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같이 찍자. 작은 커튼을 걷고 좁은 부스 안에 들어섰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화면 안에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나타났다. 첫 컷은 어색하게 미소 짓는 표정, 두 번째는 살짝 어깨를 붙이고 웃는 얼굴. 세 번째는 태식이 손가락으로 V를 그렸고 마지막 컷은 연옥이 그의 팔에 살짝 기대었다. 사진이 인화되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부스 옆에 서서 사진이 나오는 소리를 기다렸다. 연옥은 나중에 핸드폰에 그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오래전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과 똑같은 위치에 파일을 저장해 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옥은 태식에게 말했다. 당신, 요즘은 말이 좀 달라졌어요. 태식은 웃으며 대꾸했다. 예전엔 내가 말을 너무 안 했지. 저녁이 되어 연옥은 카레를 끓였다. 태식이 좋아하는 단호박을 얹은 달큰한 카레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마친 뒤 둘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다. 소파는 오래됐지만 그 위에 앉은 두 사람의 어깨는 나란히 붙어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침대로 향할 때 태식은 먼저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연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오늘 참 좋았어요. 나도. 둘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어색하게 얹어진 손이었지만 연옥의 눈이 먼저 감겼고 태식은 그 이마에 가만히 입술을 대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닿은 밤이었다.
침묵 속의 그 포옹은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연인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살려냈다. 아침 햇살은 변함없이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태식이 먼저 눈을 떴다. 옆에 누운 연옥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은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등 위에 살포시 얹혀 있었다. 오래전처럼 당연한 접촉이 아니었기에 이 단순한 손길조차 조심스럽고 소중했다. 태식은 천천히 손을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컵을 꺼냈다. 부엌의 작은 테이블 위에는 연옥이 어젯밤 준비해둔 차십과 손수 접어놓은 냅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연옥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잠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일은 없었지만 살짝 립밤을 바르고 머리를 한 번 더 빗었다. 태식은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침실 문을 여는 손에 망설임이 없었다. 둘은 천천히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방 안에는 조명을 어둡게 낮춘 스탠드 불빛만이 가득했다. 말없이 마주 앉은 얼굴 사이로 조용한 숨결이 오갔다. 연옥이 먼저 손을 뻗었다. 손끝이 태식의 팔에 닿았다. 그는 조금 놀란 듯 몸을 굳혔지만 이내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나 그냥 당신이 그리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너무 길었다. 태식은 연옥의 손을 꼭 쥐었다. 오랜 세월 부부로서 살아온 시간이 이 순간의 의미를 되찾는 듯했다. 서로의 손을 천천히 더듬으며 마주본 눈동자 속에서 불편함보다는 안도와 부드러움이 피어났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빠르게 숨이 차오르고 관절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조심스러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속도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행위보다 감정이 앞섰다. 그날 밤 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벽시계 소리가 방 안을 조용히 채우고 커튼 틈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흘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선 안에 감춰두었던 말들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태식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천천히 연옥의 머리칼을 쓸어내리고 관자놀이를 따라 손끝을 옮겼다. 피부는 예전보다 더 얇고 부드러웠고 주름이 가는 대로 따뜻한 천이 스며들었다. 연옥은 숨을 살짝 들이켰다가 조용히 내쉬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손길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오래된 연필 냄새 같은 감정이 코끝을 찔렀다. 연옥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태식은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댔다. 이마에서 눈가로, 볼에서 턱선으로. 그들의 입맞춤은 서툴고 느렸지만 그 속엔 젊은 날의 모든 불안과 열망, 갈등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말로 풀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피부 위에 천천히 진심을 눌러 담았다. 태식은 연옥의 손을 잡고 가슴께로 이끌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 박동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거짓 없이 살아있는 소리였다.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쌌다. 한때 누구보다 단단했던 그 어깨는 이제 조금 야위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기대고 싶은 언덕이었다. 몸과 몸이 닿자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연옥이 먼저 팔을 더 감싸며 그의 등을 토닥이듯 쓰다듬자 태식도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몸짓은 격렬하지 않았다. 대신 더딘 호흡 사이로 감정이 먼저 움직였고 그 위에 몸이 따라갔다.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손끝으로 과거를 훑듯 쓰다듬고 머뭇거리며 마주했던 부끄러움까지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맞춰졌고
천이 천천히 퍼지며 이불 속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다. 문득 연옥이 눈을 감고 태식의 가슴께에 얼굴을 묻자 태식은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 참았던 감정을 천천히 내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연옥은 태식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가슴 위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 오래된 리듬처럼 익숙하고 든든하게 들렸다. 태식은 천천히 등을 쓸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았어? 응. 아주 괜찮았어요. 당신은? 나는 미안했었어, 그동안. 그냥. 연옥은 고개를 들고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제부터는 괜찮아지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이불 아래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 놓여 있었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해주는 손. 세월 속에서 닳고 무뎌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고 생생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한 침대에서 잠들었고 때때로 손을 맞잡고 잠에서 깨어났다. 노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의 욕망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이해가 만든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 아침의 공기는 더없이 청명했고 두 사람은 함께 커튼을 걷었다. 햇살은 반쯤 닫힌 창문 너머로 천천히 밀려들었고 방 안은 은은하게 따뜻해졌다. 태식은 연옥보다 먼저 일어나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는 동작 하나에도 어딘가 익숙지 않은 투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진심이었다. 연옥은 웃으며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늘 먹을 영양제를 챙겼다. 태식은 혈압약과 함께 오메가3를, 연옥은 관절에 좋다는 보조제를 곁들였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건 뭐 다 소용없어 하며 넘겼을 태식도 이제는 연옥이 건네는 약봉지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작은 변화들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산책은 이제 걷기보다 대화의 시간이 되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공원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며 새소리를 듣고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 어떤 여행보다 소중했다. 연옥은 새로운 요리법을 이야기했고 태식은 은퇴 후 다시 읽기 시작한 책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전엔 서로의 일상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알아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은 달랐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부드럽게 살아났다. 연옥은 오후마다 가벼운 요가를 시작했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동작을 따라하며 방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았다. 태식은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보다가 어느 날엔가 함께 해보겠다고 말했다. 처음엔 무릎이 안 굽혀진다며 투덜댔지만 연옥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당신 지금 자세 꽤 그럴듯해요. 허리는 안 굽혀지는데 자존심은 좀 굽혀졌지. 둘은 동시에 웃었다. 뻣뻣한 몸으로 함께 웃는 그 순간이 가장 유연한 마음의 시간이었다. 밤에는 습관처럼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침대 옆에 두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수분 크림을 뒀다. 발에 로션을 바르며 태식은 연옥의 발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문질렀다. 예전엔 당신이 나보다 발이 작았던 거 기억나? 지금도 작아요. 당신이 나이 들수록 부은 거죠. 다시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옆을 마주보고 자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졌다.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은 곧 서로를 위한 예의가 되었고 그 예의는 어느새 사랑으로 이어졌다. 젊은 날의 열정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켜주는 마음이 더 깊었다. 무엇 하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작은 루틴들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묶고 있었다. 하루는 연옥이 말했다. 우리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친해진 것 같아요. 태식은 이불 안에서
그녀의 손을 감싸쥐며 대답했다. 그러게, 진짜로. 그날 밤 둘은 말없이 한참을 웃었다. 온몸을 감싸는 조용한 평화 속에서 그들은 늙어간다는 것이 꼭 퇴보나 상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있었다. 벚꽃이 지고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무렵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근처 전통시장을 찾았다. 오래전에는 주말마다 들렀던 곳이었지만 그 후로는 늘 대형마트에서 조용히 장을 봐왔기에 오랜만이었다. 시장 골목 입구를 지나자 특유의 익숙한 소리와 냄새,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둘을 반겼다. 연옥은 먼저 손을 뻗어 태식의 소매를 잡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저 조용한 손짓이었지만 태식은 그 손에 가볍게 힘을 주며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청과 가게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숭아를 고르던 연옥이 불쑥 물었다. 우리 올해 결혼 몇 년째죠? 태식은 손에 들었던 감자를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했다. 38패. 그렇게 됐어요. 당신이 참았으니까 그만큼 온 거지. 둘은 동시에 웃었다. 사람들 틈에 섞여 함께 웃는 순간은 집안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봄비가 쏟아졌다. 준비 없이 맞은 비였다. 둘은 가까운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연옥은 젖은 머리칼을 넘기며 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축축한 셔츠를 덜며 웃었고 연옥도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 나이에 비 맞으면서 뛰다니 영화 같죠? 우린 늘 비 오는 장면 지나서 살아왔잖아. 둘은 소나기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젖은 어깨를 부딪힌 채 서 있었다. 어릴 땐 비에 젖는 걸 두려워했고 젊을 땐 옷 망가질까 조심했지만 지금은 그냥 서로가 젖지 않게 다가서면 그만이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시 웃음이 이어졌다. 함께 비를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날은 오래 기억될 하루가 되었다. 젖은 머리칼을 말려주는 연옥의 손길에 태식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정겹고 익숙한, 그러나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촉이었다.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하루가 짧아지고 계절이 더 성급하게 바뀌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에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늦게나마 나란히 걷게 된 지금이 소중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면 충분했다. 저녁이 되어 뉴스를 보던 중 태식이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있잖아. 당신 웃는 거 요즘 자주 본다. 그런가요? 응. 예전엔 잘 안 웃었어. 나도 그랬고. 연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그날 밤 연옥은 일기를 쓰며 짧은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같이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외롭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연옥은 여느 때처럼 물을 두고 태식은 먼저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하루의 시작.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단단한 정과 웃음이 둘의 하루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함께 늙어가는 법이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웃음을 나누는 연습이라는 걸장마가 시작되며 비가 연일 창문을 두드렸다. 눅눅한 공기에 창틀에 고무 패킹이 조금씩 들뜨는 소리가 났고 욕실 타일 사이에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들었다. 연옥은 이불을 걷어 빨래통에 넣으면서 한숨을 쉬었다. 몸이 무겁고 어깨가 저려 움직임이 둔했다. 두통까지 겹치며 점심도 거른 채 소파에 웅크렸다. 태식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다. 방에서 책을 읽던 그가 조용해진 집안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낀 건 오후가 훌쩍 지난 뒤였다. 왜 이렇게 조용해? 연옥은 대답하지 않고 이마를 짚었다.
태식이 다가가 손등으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약간의 열이 있었다. 병원 갈까? 아니, 하루 쉬면 괜찮을 거예요. 태식은 말없이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고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레 이마에 얹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지켰다. 저녁이 되어 약을 먹이고 흰죽을 끓여 억지로라도 몇 숟갈을 떠먹인 후 연옥을 안방 침대에 눕혔다. 그날 밤 태식은 거실 소파로 가지 않았다. 방을 나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이불을 끌고 돌아와 침대 발치에 자리를 폈다. 연옥이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소파에서 자도 되는데 그냥 여기가 나아요. 당신 숨소리 들으니까. 침대와 이불 사이엔 작은 틈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었다. 새벽녘 연옥이 앓는 소리에 태식은 잠에서 깼다. 수건을 갈고 약을 챙겨두고 이마를 닦아줬다. 한참을 그렇게 옆을 지키다 그녀가 잠들자야 이불 속으로 조심히 들어갔다. 며칠 뒤 연옥은 많이 회복되었다. 몸을 일으키며 말없이 거실로 향하려는 태식을 붙잡고 말했다. 오늘부터는 다시 같이 자요. 아프고 나니까 혼자 자는 게 싫어졌어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몸이 닿을 듯 말 듯 조용히 누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숨이 흐르고 있었다. 전처럼 애써 말을 꺼내거나 형식적인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충분했고 그 자체가 약이자 위로였다. 밤늦게 갑자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정적을 채우는 음악처럼 느껴졌다. 태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연옥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다행이다. 당신 아픈 거 별일 아니어서. 나도 다행이에요. 당신이 거실로 안 나가서. 그 순간 오래도록 분리되었던 공간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배려한다며 떨어져 지내던 시간은 이제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를 돌보고 곁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짜 배려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불을 끈 후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이 당연한 루틴이 되었다. 그들의 침실은 다시 부부의 방이 되었고 그 침대는 서로의 마음을 포개는 공간으로 돌아왔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작은 결심을 했다. 결혼 40주년을 맞아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다. 예전엔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앨범 한쪽에 몇 장 있긴 했지만 둘만의 사진은 거의 없었다. 결혼식 사진 한 장, 돌잔치 때 찍힌 뒷모습 하나.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만 담긴 사진이 없다는 사실에 연옥은 웃으면서도 잠시 멍해졌다. 사진관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요즘은 대부분 셀프 스튜디오였지만 이곳은 여전히 삼각대와 배경천이 있는 정통 방식의 스튜디오였다. 사진사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중년 여성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오래 함께하신 부부는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성이에요. 연옥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태식은 푸른빛이 도는 셔츠를 입었다. 옷에 구김이 없는지 서로 살펴주고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며 사진 앞에 섰다. 카메라 셔터가 내려가기 전 태식은 살짝 연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연옥도 그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포개며 미소 지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순간이 남았다. 나란히 선 얼굴은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젊고 맑았다. 사진을 인화해 나오는 길, 연옥은 핸드백 속에 넣은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전 결혼기념일에 태식이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크기도 다르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지금 다시 읽어도 가슴을 건드렸다. 우리 서툴러도 끝까지 같이 가요. 가다가 지치면 내가 당신 손 먼저 잡을게요. 연옥은 편지를 다시 접어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됐네요. 지치긴 했지만 다시 손 잡았으니까. 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두 사람은 스튜디오를 나왔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둘만의 조촐한 기념 파티가 차려졌다. 연옥이 직접 만든 잡채와 미역국, 태식이 근처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 한 조각, 촛불 하나를 켜고 둘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연옥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 지금 행복해요? 태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말없이 마주 앉은 채 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 같은 감정, 같은 천,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연옥은 잠들기 전 태식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에 전해지는 감정은 너무나 명확했다. 함께 견뎌온 시간, 돌아보면 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결국 둘은 같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침대에서 같은 숨을 쉬며 또 하루를 닫았다. 장롱 속에 오래 보관해뒀던 얇은 여름 이불을 꺼내며 연옥은 태식에게 물었다. 이거 새로 바꿔볼까? 하늘색으로. 당신이 고르면 다 좋아. 둘은 함께 대형 침구 매장에 갔다. 예전 같았으면 연옥 혼자 알아서 고르고 태식은 계산대 옆에서 가만히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두 사람은 매장을 천천히 돌며 손끝으로 원단을 만져보고 서로에게 어울릴 색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고른 건 아주 옅은 하늘색 침구였다. 햇빛에 잘 바래지 않고 여름밤 땀이 베어도 금방 마를 것 같은 소재. 연옥은 이불 커버를 꺼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태식은 다림질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바스락거리는 새 이불을 펴는 그 순간 방 안엔 유독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태식은 대답 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둘은 나란히 침대에 걸터 앉아 새 이불 위에 손을 얹었다. 손등이 맞닿자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얽혔다. 그들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포개진 듯했다. 그날 밤 불을 끈 뒤에도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불안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 이 집에 이사와 함께 침대를 샀을 때처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같이 시작해보려는 설렘 같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참 오래 돌아왔죠. 그래도 돌아왔잖아. 그 짧은 대답 속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무심했던 날들, 말하지 못했던 감정, 애써 넘겼던 불만,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여버린 침묵.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지나 다시 손을 잡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엔 벌써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고 사람도 함께 바뀌고 있었다. 늙는다는 건 단지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일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새벽 연옥은 태식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다. 여보, 이건 끝이 아니죠? 태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그 말이 귓게 오래 맴돌았다. 같은 침대, 같은 마음. 그리고 이제 같은 방향.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며 같은 하늘색 이불 아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극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양이었다. 이제서야 시작된 둘만의 인생 후반전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